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저번에 저희가 읽어드렸을 거예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 지지난주였나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챕터 1까지 읽어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챕터 2 읽어드릴게요. 주무시는 분들 들으면서 코 주무세요. 챕터 2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 라는 제목이네요. 이별을 세어보았다. 이별이 두려워서 어긋난 인연을 끊어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참 희한하게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다. 그때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그에게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별 후의 내 모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길었던 손톱을 잘라내도 한동안 그 허전함이 남아있는데 내 안에 남아있던 추억을 잘라내는 건 오죽할까. 그 허전함이 두려워서 아닌 인연을 붙잡은 채 시간을 쓰고 감정을 쏟고 상처를 받았다. 손톱을 제때 잘라내지 않으면 삐뚤게 부러지는 것처럼 추억도 마찬가지다.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하면 좋았던 추억마저 더럽혀진다. 새하얀 운동화에 흙비가 튀기는 것처럼 추억도 마찬가지다. 얼룩진 부분을 지우려다 결국 모든 추억을 드러내야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 느낀 건 우리는 매번 이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꼭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별은 꽤 많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때도, 부모님과 떨어져야 할 때도, 아끼는 물건을 팔아야 할 때도, 꿈과 멀어져야 할 때도 있다.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다 이별인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이별을 하며 산다. 가진다는 것이 곧 이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진 게 있다는 건 잃을 것도 있다는 의미니까. 예전에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했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목표든 가지면 다 괜찮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게 늘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엔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이 썩 달갑지 않게 다가온다. 언젠간
나에게 아픈 이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별이 두렵지 않다. 이별을 겪고 나면 여전히 상처가 남지만 벌어진 상처를 꿰매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별 앞에 담담해질 수는 없다. 다만 그 끝에서 이별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 이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별은 사전적 의미로 서로 갈리어 떨어짐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것과 얼마나 갈라지고 내 곁에 있던 것과 얼마나 떨어졌나 이별을 천천히 세어보았다. 이름 없는 계절. 너는 나에게 지독한 계절이었다. 계절은 내가 건너뛰고 싶다고 해서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도 그렇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세월이었다. 너는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었다. 너는 몽글몽글했으며 부드럽고 맑은 향기를 품고 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계절이라 너의 계절에는 붙여진 이름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다.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너를 떠올리면 코끝에서 너의 계절이 느껴지니까. 내 안에 나도 잘 모르는데 내 안에 너는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건 아마도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차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의 모든 것이 내 안을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부터 우리가 인연이었던 것처럼 너는 내 곁으로 다가왔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처럼 스쳐갈 수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확신을 갖고 곁에 머물렀다. 우연을 운명으로 만든 너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세계가 되었다. 사랑이었다. 첫 연애, 첫 이별. 나에게는 첫 연애였고 첫 이별이었다. 그래도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라 방법을 몰라도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별은 오로지 혼자 겪어내야 하는 거라 막막했다. 입맛이 없었고 눈물이 계속 나왔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시큰거렸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달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자주 걷던 길을 찾아갔다. 그 길목에 서 있으면 그의 환영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아주던 모습,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웃겨주던 모습,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던 모습까지 보고 싶은데 이젠 볼 수 없는 모습들이 그 길 위에 둥둥 떠다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우리가 걷고 있는 모습에 발걸음을 맞춰 걸어갔다. 그의 키는 나보다 더 컸고 보폭도 더 넓었다.
늘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가라고 투덜댔다.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걸었다.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더 허전했다. 내 곁을 스치는 건 빈 공기뿐이었다. 항상 내 왼쪽에서 느껴지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늘 있던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별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로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에 그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헤어졌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길이지만 나에겐 그 길 위에 추억이 한 움큼 묻어 있으니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사람과 사귈 땐 그 길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길 모양에 맞춰 피어난 철쭉들,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마련된 벤치들. 더없이 예쁘고 상냥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혼자가 된 후에 찾아간 그 길은 하나도 예쁘지 않았다. 피어있는 꽃보다 꺾이고 떨어져 있는 꽃들의 눈길이 같고 한 차례 휩쓸고 가는 태풍이 지저분해져서 앉을 수조차 없는 벤치들로 가득했다. 그 길 위에서 환하게 웃던 내 모습도 없었다. 멍한 표정으로 혼자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 사람과 자주 걷던 길이 따뜻한 온기로 나를 감싸줄 줄 알았는데 쓸쓸한 느낌뿐이었다. 그때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길이 예뻤던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인 내 모습이 예뻤던 것이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내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 길이 예뻤던 것이지. 더 이상 웃지 못하고 말할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지금의 나에게는 그 길이 예쁠 리가 없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존재가 하나 사라졌다. 다 끝이 나버렸다. 교집합이 생길 거야.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를 바꾸는 주체는 내가 아닐 것이다.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일 뿐 상대의 변화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내가 잘하면 상대의 변화에 도움을 주거나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바꿀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도 사람에 연연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대화로 안 통하면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상대는 나의 이러한 모습에 반응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길어야 1년?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대를 보며 나의 무력함에 좌절하곤 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재단하기도 했다. 나를 위해 노력할 만큼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가? 나 혼자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 어린 생각들로 내 곁을 떠나보냈던 사람도 있었다. 그때 미처 몰랐던 사실은 그토록 연연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억지였다는 것이었다.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이고 내 기준에서 나은 것이지 그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밍밍한 맛을 견디며 억지로 먹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겠다고 주장하는 내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다. 분명 나의 말에 누군가는 바뀌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다만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금방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노력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을 주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내 곁에 있기 위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받는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자신의 지향점을 좋은 사람으로 잡는다. 그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격을 고치는 건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대의 보기 싫은 부분을 하나씩 뜯어 고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만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사랑으로 포용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다다를 것이다. 상대방은 내가 아닌 남이다. 어떻게 남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수 있을까? 내 마음도 어찌할 줄 몰라서 버벅이곤 하는데 남의 마음까지 어찌하려고 드는 건 욕심이다.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내 입맛을 상대방과 공유하자. 어떤 날에는 내 입맛, 어떤 날에는 네 입맛.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다 보면 교집합이 생길 날도 언제나 올 테니까. 용기 있게 사랑한 당신에게 누군가를 더 많이 좋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당신은 진심을 다했고 감정 앞에 솔직했다. 재고 따지고 밀고 당기며 머리로 연애할 수 있었는데 당신은 나중을 겁내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용기 있게 사랑한 당신에게 나는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동안 정말 잘했다. 아픈 사랑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속에 담긴 응어리는 훌훌 털어내자. 앞으로 다가올 사랑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이것 하나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 다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나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은 그냥 넘어가고 참을 수 있는 일은 그냥 참자는 주의로 살아왔다. 다투고 나면 잘잘못을 떠나서 늘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사귄 친구들과도 다툰 적이 없었다. 다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다툴 일을 만들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건 나에게는 무척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번 나를 욱하게 만들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환경 탓에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는 식의 접근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 사람이 딱 그랬다.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 지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도저히 그것만큼은 참기 힘들었다. 몇 번을 얘기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면 당신도 하지 말고, 당신도 할 거면 내가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그 사람은 나의 부탁을 새겨듣고 고치는 듯 했지만 나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습관이라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다. 그를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참을 새도 없이 마음이 폭발했다. 그때마다 속상했다. 왜 하필 이 문제인 건지. 모든 걸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겠는데 왜 하필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필 이거 하나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싸움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었다.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헤어지지는 않았다. 힘들었지만 사랑했고 이거 하나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다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이 선 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본 순간이었다. 주체할 틈도 없이 욱해서 나도 놀랄 만큼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내 모습. 미처 내 안에서 거르지 못한 채 내지른 언성에 그 사람도 당황했고 나도 당황했다.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었다는 생각에 비참했다. 다른 더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3년을 참은 세월 탓이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 버티지 못할 상황도 버텨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계에 다다르니 사랑도 소용이 없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떠올리게 하는 환각제였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환각제. 하지만 그 환각제도 3년이 지나니 내성이 생긴 것 같았다.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았다. 3년이면 나도 많이 참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다. 그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채. 이런 내 모습에 치가 떨렸다. 그래서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성질대로 화를 내는 모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이거 하나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으니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다른 게 다 좋아도 이것 하나가 내 밑바닥을 드러낸 게 만드는 거라면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삼켜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모습까지 안고 갈 수 없었다. 세월을 거쳐온 사랑.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멀리서 한 노부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걸었고 할아버지는 오른손에 분홍색 양산을 들고 할머니에게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걸어오는 듯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직장에 있을 시간이라 길목에는 내 발소리와 할머니가 내려짚는 지팡이 소리만 났다. 나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쯤 할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힘이 들어 보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입을 열었다. 나와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았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와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지나치는 순간 내 귀에 할머니가 내뱉은 한마디가 들렸다. 아이고 힘이 든다. 이제 갑시다. 다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그쳤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혼잣말은 할머니를 기다려주는 할아버지만의 방법이었다. 길 한가운데에 멀뚱멀뚱 서 있으면 할머니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괜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서 계셨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편히 쉬라는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힘들어하는 상대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느리게 걷는 상대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듯 태연하게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세월을 거쳐온 사랑이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어땠던가?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다그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또 상대방의 힘듦을 봐주려고 애썼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는지, 나도 저 부부처럼, 노부부처럼 예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봤다. 사랑의 온도가 다를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온도가 다르듯이
사랑도 만나는 시기에 따라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사랑이 꼭 뜨거워야 하는 건 아니다. 따뜻할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다. 권태기라는 이름을 붙이니 문제가 심각하게 비춰지는 것이다. 어떤 온도든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 미지근하게 느껴진다. 사랑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라 뜨거운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그 사람을 선택했던 그 순간에 나를 믿어보자. 사랑하고 또 사랑했기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 테니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저와 단둘이 밥 먹는 것이 좋다며 다른 약속을 미루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나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늘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다며 정성스럽게 메뉴를 고르고 제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만큼은 수다쟁이였습니다. 가끔 어색한 침묵이라도 찾아오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 저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문자를 보낼 때에도 통화를 할 때에도 그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어느새 그는 제가 편해졌나 봅니다. 주말이면 늘 함께하던 우리였는데 제게 말없이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와의 약속, 어떤 날은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 또 어떤 날은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의 눈에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도 나 말고 챙겨야 할 것이 많을 테니까요.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은 불청객은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래도 요 몇 달 동안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나 같았습니다. 내가 익숙해지니까, 편해지니까 이제는 혼자 남겨둡니다. 새로 산 장난감이 신기해서 한동안 끌어안고 다니다가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고 더 알아갈 것이 없다 생각해 마음이 시들해진 것이겠죠. 저는 이제 혼자서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즐겼던 것처럼 그렇게 혼자 서보려고 합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혼자서 잘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저와 꼭 붙어 있으려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루 종일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갖지 못했던 나의 시간도 누리고 왜 그렇게 바쁘냐고 투정 부리는 그를 달래느라 하지 못했던 나의 일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할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가 저를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혼자 서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저를 혼자 둔 그 사람 때문인데 갑자기 왜 그렇게 변하냐며 저를 다그치면 그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아픈 시간이 수없이 흘렀으니까요. 솔직히 많이 속상합니다. 특별할 줄 알았던 우리의 시간이 남들과 다르지 않아서 우리도 남들처럼 사랑하다가 남들처럼 이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갑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다른 인연과 달라서 마음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저버린 나의 마음을 이제는 걷어야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둘이서 하던 것을 가끔씩 혼자 하게 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오늘따라 참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내 안에 이토록 많은 내가 있었다. 그런 네가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흔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을 한껏 표현해주던 네가 있었다. 지나간 과거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이 가득한 현재를 선물해주던 네가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그래도 또 보고 싶다고 말하던 네가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내 손을 따뜻한 자신의 손으로 덮어 온기를 나눠주던 네가 있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퉁퉁한 여드름을 보고 내 얼굴에 매력점이 하나 생겼다고 말해주던 네가 있었다. 입술을 쭉 빼고 뾰루통에 있으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달래주던 네가 있었다. 두 눈에 나를 담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던 네가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종이 2장을 빼곡히 채워 맑은 미소와 함께 편지를 전해주던 네가 있었다.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나와 공유하기 위해 세상 일을 귀 기울이던 네가 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기억하던 그런 네가 있었다. 내 안에 이토록 많은 네가 있었다.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네가 있었다. 새벽에 보낸 문자 한 통. 새벽이면 잠잠해지는 너의 휴대폰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 놀랐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잠이 들까 말까 하던 너의 순간을 부순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수신함을 확인했을 때 찍혀있는 익숙한 번호가 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미련 한 톨 보이지 않던 나였는데 왜 연락을 했나 하고 의아했을 것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흔한 새벽 감성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다. 새벽이 되어서 네가 생각난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다 보니 새벽이 된 것뿐이다. 너에게 못다한 한마디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에 전부 네 탓만 하고 돌아선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땐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못할 말이 없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꺼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아직도 네가 다른 인연을 찾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까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또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땐 나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나를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서 네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못나서 속상했던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속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를 만나면서 속상했던 순간이 많았을 텐데 잘 표현하지 않았던 걸 보면 너는 이때까지 많이 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불만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불만을 아끼고 살았던 것이었구나. 너에게 다 쏟아내고도 속상했던 나인데 다 쏟아내지 못한 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마음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 내가 전부 미안하다. 그러니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아파온다. 안 그래도 복잡하게 살고 있는 너에게 문자를 보내면 너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새벽이었다. 너의 잠을 방해하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내가 너를 깨웠다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들지 않을 정도로 부디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이별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 곁을 떠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다. 주말이면 예쁘게 꾸미고 나가던 내 모습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던 존재도 잠들 시간이 되면 울리던 휴대폰 문자 알림도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끝내고 싶었던 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그것이 나의 이별이었다. 나에게 이별은 그 사람뿐 아니라 소중한 일상 속 작은 습관들과의 헤어짐이었다. 나는 이별 앞에 약자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잊는 건 문득문득 힘든 일이지만 습관을 바꾸는 건 하루 종일 틈틈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이별은 내게 더 불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아프고 지워야 할 게 많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애를 귀찮음의 영역으로 밀어낸 그와는 달리 나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랐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조용한 휴대폰, 남는 시간, 옷장 안에 있는 치마,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달아나 버린 식욕, 내 안을 꽉꽉 채우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서 허탈하다 못해 공허한 느낌까지 들었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랐겠지만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
온갖 어두운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에는 참을 수 없이 슬프고 어느 날은 아무 감정이 없다가도 또한 어느 날에는 심장에 고슴도치가 들어앉아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밥숟가락을 입에 넣다가 눈물주기를 왈칵 쏟은 적이 있었다. 나를 흔드는 건 많은 돈도 드높은 명예도 아닌 오직 너의 한마디였는데 그런 네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위아래로 출렁이는 파도처럼 내 기분도 위를 향했다 아래를 향했다 가파르게 출렁이기를 반복했다. 끝없는 어둠 속을 헤엄치다가도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한 생각의 전환 덕분이었다. 내가 너를 잃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잃었다. 주어와 목적어를 바꿨을 뿐인데 그 의미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내가 감당해야 했던 건 그와 함께한 과거였는데 그가 감당해야 하는 건 나와 함께하지 못한 미래라는 것.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면 내가 그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었을 텐데 그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안겨줄 나를 놓친 것이다. 하루 종일 연락하는 것도 데이트하며 보내는 주말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며 무뎌질 일이다.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채워질 영역이다. 하지만 나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연인을 다시 만나는 건 꽤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잃은 건 대체 가능한 영역이지만 그 사람이 잃은 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나는 습관을 잃은 것이고 그 사람은 나 자체를 잃은 것이다. 챕터 2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더 읽어드려요? 듣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 잠드셨나요? 챕터 1을요 다음부터는 반반 나눠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아. 아마 지금 잠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행복한 꿈 꾸세요.